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4장 거버넌스 평화 4절 거버넌스 평화 분야 코이카 지원 전략과 현황 1. 코이카 거버넌스 평화 중기 전략 2021에서 2025 코이카는 SDG 채택에 발맞추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코이카가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합의된 SDG 16에 거버넌스와 평화에 관한 것이 포함되었는데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코이카 분야별 1기 중기 전략 2016에서 2020년에서는 공공행정 분야 전략 목표를 첫째, 행정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둘째, 정치, 행정체제의 책임성 향상, 셋째, 법 제도의 포용성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거버넌스는 다른 모든 개발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이를 범분야 이슈로 인식하고 전 분야에 걸쳐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네 번째 전략 목표로 거버넌스를 주류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1기 중기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는데 핵심적으로는 개발도상국 행정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지원하여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인력 교육훈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인적 역량 강화, 전자정부 구축을 지원하여 정부 효율성 향상, 조세 행정 현대화를 통한 조세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코이카 공공행정 분야 사업 예산 비중을 전략 목표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면 전략 목표 1, 행정 서비스 효과성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41%, 전략 목표 2, 정치 행정 체제의 책임성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2%, 전략 목표 3, 법 제도의 포용성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57%를 차지한다. 대부분 개발도상국 행정부의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이카 분야별 중기전략 2021에서 2025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기존의 공공행정이라고 불리던 분야가 거버넌스 평화 분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분야 명칭이 변경된 것은 단지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등 분야를 망라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란 개념을 사용하고 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거버넌스와 평화 분야 비전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구현이고 미션은 평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원국의 사법, 입법, 행정체계를 강화로 설정하여 SDG 16과 일치하도록 비전 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전략은 기존 전략과 다르게 평화와 관련된 목표를 추가하여 4개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 전략 목표 1, 분쟁 예방 및 평화로운 삶의 기반은 커뮤니티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략 목표 2,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는 선거 및 입법활동 지원 프로그램, 민주주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략 목표 3,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법 치안 제도는 사법 및 치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부 투명성 및 국민 신뢰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전략 목표 4,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 제도는 행정 서비스 현대화, 공공재정 및 경제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평화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1년 3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 이행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행 전략에서는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 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범 사업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자기구 공동기금을 활용하고 HDP 넥서스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코이카 역시 정부의 HDP 넥서스 이행 전략에 맞춰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평화 분야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2. 코이카 거버넌스 평화 분야 지원 현황
코이카는 협력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기관을 지원하고자 공공행정을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코이카 전체 예산 대비 공공행정 분야 실적을 보면 지난 1991에서 2019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추이를 살펴보면 초창기 1991에서 1995년에는 24%를 차지하였고 2006년에서 2010년에도 23%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다소 그 비율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16에서 18%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닥 가입국들은 연간 예산에서 약 12에서 15%를 거버넌스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다른 공여국들과 유사한 수준에서 거버넌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주로 아시아 지역에 공공행정 분야 원조가 집중되었고 이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동, 동유럽 및 CIS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는 아시아 39%, 아프리카 26%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원조 형태가 바뀐 2011년 이후에 모든 지역에서 중점 협력국들이 대체로 상위 수원국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위 수원국들의 여러 국가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대륙별로 중점 협력국의 이름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코이카 초기인 1990년 초반, 1991년에서 1995년에는 주로 물자 지원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1996에서 2000년부터 연수생 초청 사업의 비중이 늘어 물자 지원과 연수생 초청이 각각 약 50%씩을 차지하였다. 이후 물자 지원 유형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프로젝트 유형이 공공행정 분야의 사업수단으로 정착되며 2010년 이후 공공행정 분야 사업에서 프로젝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에 달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는 프로젝트 사업이 45%, 봉사단이 18%, 연수생 초청 사업이 15%, 개발 컨설팅이 7%를 차지한다. 3. 코이카 거버넌스 평화 분야 사업 사례. 최근 코이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평화 분야 사업 중에서 협력국의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정치, 행정, 사법 분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SDG 채택 이후 평화 지속을 위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1. 키르기스스탄 선거 역량 강화 사업.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예전에는 국가기구의 활동에 동참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할 때 코이카의 예산을 UNDP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에서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선거 관리를 현대화하여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바로 키르기스스탄 선거 역량 강화 사업이 그 예이다. 총 615만 달러 규모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서 코이카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광학 판독 개표기 시스템을 지원하여 개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였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최첨단 광학 판독 개표기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과 선거 관리를 도와줄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동시에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들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선거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 UNDP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키르기스탄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선거감시단을 파견하거나 선거인 등록을 지원, NGO와 함께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한국은 그중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선거 개표 과정의 현대화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10월 키르기스탄에서 총선이 진행되었다. 첨단 기기를 이용해 개표소에서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인식하여 결과를 취합한 뒤 통신망을 이용해 각 지역의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면 중앙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체 선거 결과를 집계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기 마련인데 개표 과정을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키르기스탄 선거 역량 강화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불과 2시간 만에 개표 결과의 94.6%를 취합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일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0년 총선에서 최종 발표까지 31일이 걸렸고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반면 2015년 총선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졌다. 국제사회가 이번 총선이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선거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키르기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사업을 통해 선거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하고 민주주의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동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이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선거 지원 사업들이 발굴되었다. 케냐, 에콰도르,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투표 개표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들은 수원국 내부 정치적인 불안과 정당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사업은 이와 같이 위험 요인을 안고 있기에 수원국 내부의 맥락과 정치적 역사와 환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2. 르완다 행정 역량 강화 사업. 개발도상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이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행정 역량 강화의 핵심으로서 공무원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르완다 행정 역량 강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르완다 공무원 교육원을 지원하여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된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국가인재개발원과 유사한 교육기능과 한국행정연구원과 유사한 연구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RMI를 지원하였다. 먼저 현재 르완다 정부 전체 부처의 업무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진단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향상하면 좋을지를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RMI는 르완다 공무원 교육원의 줄임말입니다. RMI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수원국 정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개선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하여 총 35개의 공무원 교육과목을 확정하고 각 과목별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집필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e-러닝 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하고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ICT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1차 산업에서 바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 기반하여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최초로 전국에 4G 통신망을 갖추도록 하여 ICT 기반의 국가 발전 비전을 실현하였다. 이에 발맞춰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사업도 르완다 국가 발전 전략과 일치되도록 IC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었다. 코이카는 르완다뿐만 아니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교수 요원들을 교육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내용의 교육 교재와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업 요소로 이루어진 사업들이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발전 국가로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의 역량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점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식 계급제 공무원 제도와 달리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직위분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행정체계와 제도 그리고 발전 단계에 따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식 공무원 제도와 공무원 교육 훈련 제도 등을 그대로 전수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서로 다른 공무원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베트남 사법 역량 강화 사업. 거버넌스 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통치 시스템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 및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들도 법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이카는 입법 및 사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베트남의 사법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9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법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건립하고 연수원의 교육과정 구성을 지원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법관 양성 체계 구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판사를 베트남으로 파견하여 법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 법관들도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 초청되어 단기 과정과 중장기 과정에서 직무 연수 교육을 받으면서 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교육받았다. 3년 동안 2주간의 단기 과정에 약 50명, 3개월의 중기 과정에 약 30명, 1년 6개월 과정의 장기 연수에 5명을 초청하여 교육했는데 지식재산권법과 같은 최신 법제에 대해 교육하여 이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법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베트남 사법역량 강화 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졌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8여 년간 법원 아카데미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법원 연수원이 국가의 공식적인 법관을 양성하는 법원 아카데미로 승격되고 베트남 법관들의 판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베트남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 분야는 10여 년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여 비로소 성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 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운영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행동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3년 내외의 프로젝트 주기로 운영되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이와 같이 장기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스 분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1에서 3기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되 각 단계별 사업들이 기존 사업의 교훈을 발판 삼아 세부적인 구성 요소와 성과 목표 등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 베트남 지뢰 불발탄 통합 대응 역량 강화 사업. 평화 분야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한국 베트남 지뢰 불발탄 통합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쥐뢰와 집속탄 등 전쟁 잔류물이 남아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국가 차원의 발전 계획인 사회경제발전계획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SEDP 2016에서 2020에서 쥐뢰 및 불발탄을 제거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504라는 자발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쥐뢰 불발탄을 2025년까지 제거하기 위한 목표와 활동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베트남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UNDP가 베트남 정부와 통합전략계획 2017에서 2022를 수립하여 쥐뢰 불발탄 제거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와 코이카는 베트남 꽝빈과 빈딩 지역의 쥐뢰 불발탄 제거를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UNDP 베트남과 베트남 정부의 관련 부처 국가쥐뢰 불발탄 사업센터와 노동보훈사업부, 국방부 및 꽝빈 빈딩 지역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였다. 꽝빈과 빈딩 지역에서 오염 지역을 탐지하여 쥐뢰 불발탄을 제거하고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도록 B&맥이 하드웨어와 기술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TV, 라디오 홍보를 통해 위험 인식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쥐레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재활치료, 보조기 사용을 실시하고 직업 소개 훈련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뢰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며 베트남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사업은 UNDP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쥐뢰 제거 기술을 가진 기구들이 스웨덴의 민간기구와 협업을 하였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평화 분야 사업은 이와 같이 한국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제기구나 다른 공여기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5. 거버넌스 평화 분야 성과와 과제 1. 거버넌스 평화 분야의 성과와 한계 개발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은 많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동안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민주주의 확산, 법치주의 확립, 부정부패 통제 등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성과의 달성 정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랐고 발전 정도에서도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인류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을 갖춘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거버넌스와 발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가 갖춰진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반 위에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제기구와 양자간 공여기관들이 거버넌스 개선을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협력에서 강조하는 거버넌스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탈정치적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 담론이 신자유주의적 측면에서 강조되면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거버넌스 개혁으로 추진하였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가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강요하면서 수원국의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 분야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분쟁 갈등 상황을 종식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분쟁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구호를 통해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하고 긴급한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회복에 대해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HDP 넥서스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한 후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고려하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SDG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MDG와는 다르게 거버넌스, 평화, 제도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State Capacity라는 것에서 전 세계가 합의하였다. SDG의 17개 목표, 169개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노력해야 한다. 첫째, 거버넌스를 중점 분야의 하나이자 동시에 범분야 이슈로 인식하고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서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코이카에서는 공공행정 분야라는 이름으로 협력국들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공공행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산업, 농어촌 개발 등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포함한 사업을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다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거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분쟁 조정 방법에 대한 정책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코이카 보건 분야의 핵심 과제인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 역시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 선언 이후 수원국 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각 분야별 사업 중에서도
예산 지원을 통해 수원국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사업들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형 사업에서도 단순히 건설 및 기자재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원기관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협력국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원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거버넌스 개선은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사례를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지원 분야와 지원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은 발전 단계별로 거버넌스 개선에 필요한 과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저소득국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중소득국에서는 기존 행정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국가별로 수원국의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실적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단지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사례를 그대로 전수하기보다는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국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 개선은 장기 과제이다.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파리 선언에서 원조의 5대 원칙이 합의된 이래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가 강조되면서 사업의 형성 단계에서는 산출물, 아웃풋, 결과, 아웃컴, 영향력, 임팩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종료된 뒤에는 엄격히 평가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거버넌스 개선이나 평화 구축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수원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출물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단기간의 결과가 영향까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들이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취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평화 분야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Do no harm의 원칙, 즉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추가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거나 수혜자 선정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지역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분쟁을 관리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다른 공여국들은 분쟁에 참가했던 전투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사업을 하거나 민주적인 통치 구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 분야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고자 취약국에서 실시했던 기존 사업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